4.3 취재 반장을 맡아요. 아, 네. 32년 전에. 네. 그때는 한국에서는 그 4.3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겁났지. 그래서 이걸 안 맡으려고 네. 막 도망가게 됐는데 도망가지 못했어. 제주 4.3이라는 게 한국의 모든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의 원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북 청년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나도 역사가 왜곡돼 있었고, 우리가 그 단체를 재건한 주된 목적이 그분들에게 드리워졌던 그 불명예, 그걸 이제 바로 회복시키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에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을 한 겁니다. 나는 일본에서 3년 반 동안 유학을 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제일동포들과 만났다. 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의 인구가 30만 명인데 3만 명이 거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당시에 외쳤던 이야기는 신탁통치 반대한다, 우리 힘으로 자주 독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경찰이 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6명이 그 총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건은 4.3의 기폭이 됐던 시작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상조사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경찰이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러는 대신에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이렇게 경찰의 탄압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자꾸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서 남북이 분단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4월 3일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게 4.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4.3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47년 3.1절 발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47년 3.1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민족은 45년 8월 해방을 맞아서 만세 불었잖아요. 자, 일제는 물러나고, 자, 미군이 들어오고, 저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서 46년이 되고 47년이 가면서 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아니에요. 미군이 통치하는 나라. 소련 군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7년 그 3.1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냐면 자주 독립국가, 우리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경찰이 과도한 발포로 인해서 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군정이에요. 미군정은 그 양반은 이분법적으로 봐. 이것을 무슨 왜 민중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가, 이렇게 왜 파업을 하는가,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이 이게 무슨 공산주의자, 어쩌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쓰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제주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제주 경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본토에서 경찰을 보내고 관리들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뭐랄까 상당히 그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 그럼요. 말씀이시군요. 서북청년단도 내려보내서 진짜 그 많은 민간인들에게 이제 피해를 줬고.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4.3 사건이 몇 년도인가요? 1948년입니다. 네. 194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죠. 국회가 이제 그 성립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남한만 단독 정보를 수집하기 의결이 됐던 거예요. 결의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 사회는 남로당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하려고 하는데, 이성만 당시 그 박사가 쉽게 말하면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육지하고. 거기선 당연히 이제 이 총선을 거부해야 된다. 네? 재헌국회를 거부해야 된다.
남한 단독에 선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계획했던 게 4.3 사퇴예요. 물론 거기에 희생된 그 제주도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남로당 세력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근데 이 선거는 누가 시도한 선거냐? 미군정이 실시한 선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승만 정부가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미군정이 실시한 선거에 제주 도민들이 보이콧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은 충격받은 거지. 이 자그마한 섬에서 이거 어떻게 우리를 대항할 수 있어? 왜 남로당 제주도당이냐? 당시에 해방 이후에 소위 동네에 똑똑한 사람들, 제주말로 요망진 사람들은 다 돌아왔을 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조직의 일원들이 다 나중에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다 겹치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당시에 어쨌거나 좀 소위 배운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우리 찍소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으킨 게 사실은 4.3이지 무슨 공산주의화를 이 섬을 다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조사나 증언이나 사료 조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에 4.3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3년 동안 조사해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걸 정부위원회에서 만들어요. 그 보고서의 핵심이 뭐냐면 4.3에 관한 그 피해자들,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는 무슨 공산주의자 아니면 폭도 이렇게 이제 그 단죄를 했는데, 그런 이념도 있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거의 3만 명이나 가까운 민간들이 희생된 것은 국가 권력이 잘못한 것이다. 국가 권력이 인권 유린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 4.3 사건에서 보면은 거의 뭐 보고서다 해가지고 뭐 저도 많이 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들 보면은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뭐 서북 청년단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여자 뭐 동네 여자 아가씨를 빼앗고 강제 결혼하고 막 그래, 이런 내용 쭉 있어요. 나는 그분을 묻고 싶어요. 뭐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 여성을 뭐 남로당 그쪽이라는 이유로 정말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살육을 저지르는 실명까지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존 인물입니까? 가상 인물입니까? 아버지가 끌려가고 친구가 눈앞에서 고문당해서 죽고 누나가 눈앞에서 강간당하고 어머니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게 인간이다. 그게 사실 4.3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자꾸 붉은색을 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과거에 쉽게 말하면 서북 청년단이 그 빨갱이들 때려잡는 이런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도 저게 빨갱이 편 좀 그런데 어쨌든 그쪽 진영에서는 서북 청년단 하면은 그 거품을 모르고, 서북 청년단 과거 선배님들 절대 그런 깡패들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독실한 기독교는 누구보다 생명을 존엄성을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순한 자들이 그때 어떤 깡패라든가 사회적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서북청년 권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일탈을 하는 행위로서 이 행위가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서북청년단의 모든 가치가 왜곡되거나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런 평화, 서북청년단 그들이 아니었으면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가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에게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들은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실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그 거짓된 위선과 거짓을 뼈저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계몽운동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런 범죄, 민족 반역자의 이런 행위들, 그것도 다 실토라고 계몽을 하니까 국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계몽운동을 했는데 이미 남로당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북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진실을 알리니까. 그래서 남한 국민들이 거짓에서 깨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남로당 세력 때 먼저 적색 테러를 가한 겁니다. 그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정치체제 나라를 만들고 싶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70%의 답변자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원한다고 답변을 해요. 지금으로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잖아요. 왜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그렇게나 많이 좀 이상한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보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사람들에게 정치체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이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정치체제인 것 같다라고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좌파 단체들의 연합체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민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건국 5원칙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건국 5원칙을 보면 지주와 농민이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여자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와 같게 되는 나라를 만들자.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노동자와 고용주가 똑바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조항들이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고 해방 이후에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그 열망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좌절됐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좌절감은 어땠을까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4.3이 왜 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3 사건이라는 것이 비록 제주 땅에서 발생된 사건이지만 이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 사건이 아니다. 바로 이 사건은 뭐냐면 냉전이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한다. 그런 냉전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갈등의 원죄는 어디가 있느냐, 책임은 어디가 있느냐, 결국 미국과 소련에 있다. 결국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런 큰 고래가 싸움을 했고 그 밑에 하부에 있는 그 민중들이 새우처럼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새우들이 고래는 안 보고 새우끼리만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고래를 보고 고래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썰기 시작했어. 크게. 북촌이나 이런 다른 마을에서도 보면 마을 주민들 다 이렇게 앞에 모아놓고 여기는 안전한 사람, 살려도 경찰 가족, 여기는 무장대 가족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이 사람의 생사를 갈랐던 손가락 재판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고 그럼 4.3이 끝난 다음에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놈이 손가락으로 우리 아버지 찔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해소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4.3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이 4.3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배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역사적 평가를 좀 할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4.3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죄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시대 상황에서 딱 좋아요. 4.3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차라리 막을 수 있었다면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냥 남한 국민들도 그냥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포기하고 그냥 북한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어울려가지고 공산국가로 단일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건국을 했더라면 4.3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토벌 때 군인과 경찰이 나타나면 제주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갔어요. 무조건. 제가 있건 없든. 근데 도망갔는데 뭐 받으라고 하겠어요? 한라산 들어오는 한라산. 그러니까 이렇게 무차별한 검거 작전이 폭도 아닌 폭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미군은 계속 이승만 정권에게 제주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결국 이승만 정권이 채택한 것이 초토화 작전이에요. 한선에서 5km 안쪽에 있는 제주도의 80%를 폭도 지역이라고 간주해서 이걸 다 쓸어버리는 거. 쓸어본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불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민간인들이라 할지라도 폭도를 인정해서 죽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세주 4.3 사건이나 뭐 예순 반란 사건 그 통해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 모든 국민들 다 공감합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바로 따는 게 뭐냐, 배상 문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야지.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배상 문제를 그렇게 가버리면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감사해야죠. 그들이 원했던 거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 그들을 원한다면 물론 그들은 쉽게 말하면 남노당에 기망을 당했던, 아니면 적극적인 이제 그 사회주의자였던 그 가족들이었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왔으면 지금이라도 북한 가면 됩니다. 솔직히 딱 깨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대한민국에 정착이 됐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모든 이 번영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가가 배상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나는 네. 33년생 할머니거든요. 네. 33년에 네. 와, 너무 젊으시네. 3년